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다시 수학 투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 잠깐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뭘 배웠었는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서 함수의 극한이 무엇인지 배웠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까지 배우면서 그 극한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마지막 시간, 저번 시간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점에서의 연속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연속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리고 연속이 아닐 때는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속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극한에서 연속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점에서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한 점에서의 연속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연속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거거든요. 이제 그 일정한 폭을 갖는 그런 어느 정도의 범위를 구간이라고 할 건데, 도대체 그 구간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구간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표현했던 것들인데,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표현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기호와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 구간에서의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구간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구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거 채워보면서 우리가 구간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한번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간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어떤 범위를 얘기해요. 범위.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구간에는 여기 지금 학습지 배울 내용 보면 여기 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실수 범위에서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구간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구간이라는 단어 어디서 쓰나요? 뭐 과속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뭐 CCTV 설치 구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과속 탐지 구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구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좀 편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학에서의 구간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구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수에서의 구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준점이 필요해요. A와 B라는 두 개의 수를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근데 A가 B보다 작은 이런 수를 두 개 갖고 왔다고 해볼게요. 뭐 1과 2, 1과 3, 2분의 1과 3, 뭐 이렇게 실수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를 갖고 왔다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두 개의 기준점을 삼아서 그 기준점별로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볼 건데, 자, 첫 번째 보니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런 애들, 우리가 이런 집합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집합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는데, 자, 얘를 좀 더 우리가 이제부터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기호를 써가지고 같이 한번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해보고,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부르는지,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해볼 거예요. 자, 근데 A와 B 사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색깔 있는 펜이나 아니면 뭐 샤프로 이렇게 잘 칠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A와 B 사이를 표현하면 되는데, A와 B라는 점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점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빈 동그라미, 빈 점으로서 우리가 비어있는 점으로서 표현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되고, 자, 얘 이름, 얘 기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호. 자, 기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A, B로 우리가 쓰는데, 얘는 지금 포함하지 않잖아요.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소괄호로 둥글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면은 바로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는 걸 이제 표현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좌표 평면에서 볼 때 순서상이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걸 쓸 때는 구간 A, 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여튼간에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자,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
얘의 이름은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자, 열린 구간. 양쪽이 지금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양쪽이 지금 한없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거기 부분은 빠져있는 그 점만큼은 빠져있는 이 구간을 열린 구간. 양쪽 다 이렇게 빠져있을 때 열린 구간이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지금 보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을 표시해버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여기 A부터 B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사이를 채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도 가능해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했죠? 이렇게 우리가 채워져 있는 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B도 마찬가지로 채워져 있는 점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이제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는 지금 A, B를 쓰면서 소괄호 이렇게 동그란 마감 처리를 해줬어요. 자, 닫힌 거는 이렇게 포함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A, B를 써주는데 우리가 끝에를 이번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렵다면 우리 좀 이따 어떻게 보면 될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 두 점, 양 끝점을 포함하는 이 구간을 무엇이라 하냐? 얘는 열린 구간의 반대인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닫힌 구간 A, 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구나. 닫힌 구간이라 하면은 A와 B 양 끝점을 포함하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아래쪽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구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이렇게 한쪽만 포함된 이런 구간이에요. 자, 지금 얘도 A와 B 사이를 이렇게 있는 구간인데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선 위에 표현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A는 포함하니까 일단 A, B라고 쓰긴 쓰되 A는 포함하니까 네모나게 이렇게 마감 처리해주고 B 쪽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름은 좀 이따 얘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한번 볼 건데 얘는 A가 포함되지 않고 B는 포함을 시키는 구간이에요. 자, A와 B를 잇는 구간인데 A는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빈 점으로 채우고 B는 포함하니까 여기 채워진 점으로 채워주면은 수직선이 표현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A, B는 마찬가지인데 A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A 쪽에 동그랗게 B 쪽에는 B는 포함하니까 B 쪽에 각지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다. 자, 얘랑 얘 둘 다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어요. 한쪽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열린 것도 아니고 닫힌 것도 아니라 반만 열려 있고 반만 닫혀 있으니까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이 경우와 이 경우 둘 다 해당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이름이나 갖다 써도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잡아주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구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이 반열린 구간과 반닫힌 구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둥그런 마감 처리가 무엇인지, 이 각진 마감 처리가 무엇인지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구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둥그런 마감 처리가 된 구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A, B 양 끝점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둥그런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포함하는 거는 이렇게 각진 표현으로 대괄호로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때 왜 이렇게 둥그런 처리를 하고 각진 처리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그거를 좀 이미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적으로 같이 한번 왜 굳이 이런 기호를 우리가 갖고 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선을 딱 그릴 건데, 자,
A에서 B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라는 구간이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구간을 처리를 해주면은 얘는 어떤 걸 표현하겠죠?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집합이 바로 이렇게 구간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B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구간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뭔가 사이가 비어있는,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B를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동그란 처리로서 우리가 하는구나. 여기까지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 부분, 정작 이 부분은 빠져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처리로 표시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괄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함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A, B, C라는 걸 해보면은 자, A에서 B까지 자, 이 집합을 표현하면 이 구간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각지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 이상 C 이하인 이 구간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각지게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이 딱 맞물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B를 포함한다는 표시로 이렇게 각진 표현이 적절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더 왜 이런 기호를 썼는지 좀 외우는데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점을 포함한다 하면은 각진 표현으로, 그 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은 소괄호, 동그란 표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구간이 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구간이 더 있으니까 그 구간들에 대해서 몇 개 더 살펴보고 우리가 예제 풀어보고 다음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더 구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아까는 두 점, 양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점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두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한 점만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구간들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어떤 수가 있다라고 할 때 A보다 크거나 같은, 자, 지금 X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모아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끝까지. 그리고 A는 포함하는 상태로 우리가 수직선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A는 포함하면서 끝까지 더 큰 수들 모두를 뜻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구간을 쓸 때 뭐 A라는 걸 쓰고, 자, 지금 A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끝이 없으니까 얘는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A하고 끝점을 표현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다가 무한대를 써줘요. 무한대를 써서 우리가 근데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에 도달한다라는 거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둥그런 마감체로 소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이름 붙이는 게 없어요. 뭐 아까처럼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구간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쓰여 있으면은 이런 구간이구나.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수들을 모아놓은 구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X긴 X인데 X가 A보다 큰 부분들, X가 A보다 큰 모든 것들을 말하잖아요. A보다 큰 것들, 이 부분들 얘들을 얘기하는데 이번엔 A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A하고 소괄호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커지는 이 모든 수들을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무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애들이니까 이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A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들 어떻게 기호를 표현할까요? 일단 A로서 우리가 괄호를 닫아야 돼요. 근데 A를 포함하니까 대괄호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끝점이 또 필요한데, 이렇게 무한대까지 썼던 것처럼 우리 끝점이 필요한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쪽은 무한대니까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다. 자, 얘도 비슷해요. 얘도 x가 a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인데 a는 포함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근데 소괄호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간들 잘 정리해놓고 가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기호만 이렇게 줘봤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로 이렇게 구간이 나타나 있는 거. 얘를 한번 수직선에 표현해보고 그 집합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니까 이 끝까지 쭉 가는 애들을 다 뜻하고, 그리고 무한대까지니까 이쪽으로도 다 가는 애들을 뜻해요. 자,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기준점도 없이 모든 이 수직선 위의 모든 수를 다 아우르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집합이 그냥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가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실수 전체 집합이구나. 사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얼마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라는 그 구간에 쓰이는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 예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구간이라는 개념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예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풀어보면서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첫 번째, 이제 1번 보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실수 x의 집합을 얘기해라. 자, 오늘 같이 한번 수직선에서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에서 표현할 건데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나왔다. 자, 절대값이 뭐죠?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뜻해요. 자, 근데 0으로부터 2보다 작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 자, 0으로부터 여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몇이죠? 이쪽으로 이만큼 가면 2가 되겠죠.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몇이죠?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인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은 빼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은 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모든 수들을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2와 2는 제외하고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절대값 푸는 거 얘기해 주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거울처럼 뒤집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 때,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절대값이 있으면은 x가 2보다 작은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0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0쪽 아래쪽에는 뭔가 막아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얘 2를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 2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가 반대쪽에 와서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수직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이렇게 우리가 거울처럼 뒤집어서 그 구간을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잡아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루트 3 빼기 x라는 함수가 있대요. 자, 얘의 정의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자, 무리함수 작년에 배웠었는데 얘의 정의역이 특정지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어떻게 구해지죠? 우리 루트라는 거, 루트 안에는 항상 0 이상의 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음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 정의역에 해당되려면은 이 안쪽에 있는 애 3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3보다 x가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볼 건데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근데 3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은 3으로 위쪽이 틀어막혀 있고 계속 아래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아주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 1번, 2번 답은 이렇게, 예제 1번에 1번 답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 예제 2번과 예제 3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예제 1번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올 거고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예제 1번에 2번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랑 자신의 답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각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제는 좀 각자 좀 풀어주길 선생님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간의 기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개념 또 있으니까 우리 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자, 구간에서의 연속함수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간에서의 연속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일단은 구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은 구간이라는 거는 어떤 점과 어떤 점 아니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눠지는 그 영역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끊어지지 않고 그 쭉 이어지는 그 범위를 구간이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A와 B 사이 아니면 A보다 큰 모든 영역들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고 한 점이라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범위들 여러분이 그것을 구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연속함수 구간에서 얘기하는 연속함수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그런 개념들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우리가 한 점에서 연속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한 점에서 연속이 무엇이라고 배웠냐면은 어떤 점의 극한값과 그 점의 함수값이 동일하면은 그 점에서 연속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점에서만큼은 근처에 있는 값들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실수에서 연속이 무엇이냐? 실수에서 연속은 그 구간에서 연속은 그 구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이미지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구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에서 끊긴 부분 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함수가 바로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간에서 연속함수. 자, 함수 fx가 어떤 때 그 함수 fx를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 하냐? 함수 fx가 자,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일 때. 자,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할게요. 어떤 구간, 뭐 아까는 실수라고 했는데 구간은 여러 개가 있겠죠. A에서 B까지 뭐 A와 B를 포함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포함할 수도 있고 아까 봤잖아요. 자, 그 구간들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이면 한 점이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점에서 이것이 성립하면 극한값과 그 점의 함수값이 같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그 연속이 충족되면은 바로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우리가 아까 살펴보기로 A에서 B까지 A와 B를 포함하는 이런 닫힌 구간에서는 A와 B는 끝점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은 얘가 연속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것이 같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고 이때의 함수값이 같으면은 이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럼 이 끝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닫힌 구간이면은 얘도 포함하게 되는데 A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연속을 어떻게 얘기할 건가요? 이렇게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끝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습지 그 밑부분에다 우리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는 닫힌 구간의 a, 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데 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일단 이 사이에서는 전체 다 연속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일단은 필요해요. 이 구간, 이 사이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 끝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끝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인데, 자, 이 점에서는 우리가 좌극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함수값이랑 우극한만 판단한다 이거죠. 함수값이랑 이쪽 한쪽에만이라도 우리가 같으면은 연속이라 하겠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다 잘 가다가 여기서만 이렇게 점프를 한 점이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뭔가 연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겠다. 우극한만이라도 우리가 갖고 와서 그 함수값이랑 일치할 때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 우극한 값에 대해서 a로 가는 우극한 값에 대해서 얘가 a에서의 함수값 fa와 같으면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b에서도 마찬가지겠죠. b에서는 우극한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좌극한밖에 없으니까 b보다 작아지는 이 부분, b보다 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좌극한 값이 fb b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은 우리가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고 얘를 만족시키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라 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될 포인트는 일단 연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점에서의 연속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점에서의 연속은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같을 때 모두 셋 다 하나로 같을 때 연속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점에서의 극한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이면은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렇게 a, b를 포함하는 a와 b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어떻게 따질 것이냐. 자, 이게 좀 까다로운데 얘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다 갖지 않는 점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고 와서 함수값이랑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고 와서 함수값이랑 비교해서 같으면은 연속이라 하겠다. 여러분들 그 포인트만 짚고 가면 되겠어요.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즉 구간의 끝점에서 연속성은 무엇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간의 끝점에서 연속성은 좌극한 또는 우극한으로 판단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좌극한 또는 우극한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가능한 것들이라도 다 종합시켜서 갖게 되면은 연속이라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게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물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만큼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얘는 연속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대학교 과정만 가더라도 이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끊어져 있는 것 이런 경우는 없네요. 자,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연속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들에서 연속일 때 그때를 얘기한다. 그런데 그냥 이미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볼 때는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쭉 이어지면 되더라.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예제 풀어보면서 몇 가지 논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음 함수와 연속인 구간을 조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그게 연속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정 지어도 좋아요. 저희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y는 x제곱 빼기 x예요. 자, y는 x제곱 빼기 x. 자, 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얘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의 근이 0과 1이잖아요. 자, 얘를 x와 x 빼기 1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하니까 0과 1을 지나고 0과 1을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로 갖고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주면은 얘가 바로 y는 x제곱 빼기 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끄러운 그런 곡선의 형태로 어디가 끊어져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어디서 연속이다?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실수 전체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나요? 자, 우리가 방금 했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애들이다. 자, 얘네들이 실수 전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구간을 얘기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거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게 있을 거예요. 함수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미트하고 x가 a로 갈 때 뭐 여기 px 세제곱 더하기 qx 제곱 더하기 rx 더하기 s라는 자, 이런 다항식의 꼴이 있으면은 다항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어차피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a를 x에다가 대입해서 그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고 여기 a를 넣었다라는 거는 이 다항함수에 그냥 얘를 fx라고 한다면은 a를 넣은 fa 값, 그 함수값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떤 점에서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연속.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 점에서 연속이다. 자, 근데 얘가 어떤 점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다항함수에서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떤 점에서든 같다라는 뜻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죠.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 다항함수의 성질이에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그 정의역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다항함수는 어떤 점을 갖고 오든 간에 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만 돼 있으면 뭐 실수 전체면 실수 전체에서 그 점에서 아무 점이나 갖고 와도 얘가 우리가 극한값과 그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죠.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항상 정의역에서 연속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 도출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예외가 없이 x제곱 빼기 x라는 그런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는 모든 정의역에서 자, 지금 얘는 뭐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실수 전체 정의역의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다항함수는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4번, 2번 가볼 건데 자, y는 루트 x 빼기 1이래요. 자, 얘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직접 그려보면은 그러면 여기 무리함수 그리는 거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자, 여기 x 앞에 개수가 양수이고 x 빼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 x 빼기 1이 양수가 되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정의역이 돼요.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에서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 x가 1일 때로부터 시작을 하고 x에 1을 대입하면 몇이 나오죠? 1 빼기 1은 0이니까 1,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포함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위쪽으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이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무리함수 이렇게 그려봤는데,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봤는데, 자, 얘도 보니까 지금 매끄럽게 계속해서 연속적인 형태를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1, 무한대에서는 연속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끝점에서 우극한과 이쪽에서 오는 우극한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 얘가 동일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다가오는 점과 이 점과 일치하니까 이 1까지 포함해서 이 구간에서 1, 무한대 다만 1을 포함하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자, 무리함수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함수 극한에서 설명할 때 무리함수에도 그냥 다항함수처럼 대입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말만 된다면 대입을 해도 된다라는 뜻은 뭐라고 했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했어요. 자, 얘도 말만 되면은 정의만 되면은 정의역에 해당만 되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함수의 극한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무리함수는 그 정의역에서 어떻다? 얘도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잘 확인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항함수는 정의된 부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했고, 무리함수 역시도 정의된 부분에서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거기까지 잡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5번에 1번은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5번에 2번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 2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도 우리가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한번 일단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고 결론을 도출하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 빼기 2분의 x라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죠.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 잘 떠올려 보면은 얘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잘 알 거예요. 자, 얘를 정리할 때 지금 x 빼기 2분의 앞에 x 빼기 2 더하기 2로 쪼개실 수 있으니까 얘는 이 부분이 1이 되고 더하기 x 빼기 2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이 x에 더해져 있으니까 빼기 2가 더해져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거고, 자, 지금 여기에 그냥 수가 이렇게 더해져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그래프가?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자, y는 x분의 2 그래프 일단 그리기 전에 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가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y축 위아래죠. 위로 1만큼 올려주면은 새롭게 축이 그려지더라. 자, 이 위에다가 이 x분의 2 그래프만 이렇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얹어주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0을 대입해보면은 y는 0이 되죠. 그러니까 0,0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로서 우리가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연속이죠? 얘는 일단 연속인 게 보이고, 얘도 연속인 게 보이고. 자, 좀 끊어진 형태로 연속인 게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자, 일단 이 부분, 이 구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구간은 어떻게 되죠? 여기 정의역은 2는 포함하나요? 2는 포함하지 않고 이 부분, 저 끝까지 이어진 이 부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2. 근데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또 연속인 구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포함하진 않지만 여기보다 큰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걸 볼 수 있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연속인 그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서 2는 포함하지 않지만 2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이 두 개의 구간에서 우리가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만 빼고 여기 끝까지 다 해당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 x는 2만 빼고. 자, 얘는 왜 빼죠? 왜냐? 여기 밑에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유리함수라고 했죠.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자, 분모 분자가 다 다항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극한값을 얘기할 때 분모 분자 모두 다 이렇게 대입해서 말만 되면 숫자만 된다면은 우리가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는 정의된 구간이기만 하면은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그 극한을 구하는 그런 함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직접 그래프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주지만 다항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우리가 수학2에서 보는 그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보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정의역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잘 짚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함수의 그 구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간에서 연속함수란 무엇인가,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예제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자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특히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연속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점에서 연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놓고 계속해서 수학2는 이어지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이 내용도 놓치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 준비해주길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